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배분들 10,000명이나 참여해 계십니다. 10,000명이 참여해 있는 그런 방에서 능동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윤정두 6666 채팅방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능동적이에요. 다른 쪽에서 보시면은요,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래도 1번은 잘 안 누르죠. 근데 한글 윤정두 거기에 6666까지 넣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신명나게 움직임을 가지고 가시고 계세요. 오늘 굉장히 엇박자의 흐름이 시장에 크게 나타났지만 여러분들 자신감 가질 수 있잖아요. 왜? 윤정두와 함께니까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톡에 국민톡에 오픈 채팅방에 윤정두 검색하시고 6666 같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4층방에 안 빠져들고 바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오늘 윤정두도 조금 힘겨웠어요. 왜? 전기전자업종 매일매일 말씀드리던 전기전자업종이 지난주부터 상대적으로 눌려있죠. 2주 전만 해도 시장이 조정받을 때 상대적으로 또 방어가 돼서 행복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또 폭등 랠리에서 그런 시장의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눌려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겁니다. 거기에 의약품 쪽에서도 굉장히 크게 엇박자가 나왔어요. 화이자 관련주들 제일약품 경우에 갭 상승 나오고 KPM 생명과학 같은 경우 상한가 나오고 다 좋습니다만 또 한쪽에서는 급격한 조정이 연출이 돼버렸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뭐 정신없이 흘러갔는데 결론적으로는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결과물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시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국내 증시의 흐름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변동성의 기준인데 여전히 운수 창고 부분 뭐죠? HMM 또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는 10월 13일입니다.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10월 13일 이후에 15만 원대에서부터 22만 원까지 이 수익 일주일 만에 나타난 이 수익을 다 잡아먹었죠. 또 이번에 HMM 어떻게 됐어요? HMM 현대글로비스 22일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HMM 7,000원 전후에서부터 그냥 오늘 13,000원까지 안타깝게 어제 기준에 차익 실현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기준에 갭 상승 빵 그러나서 음봉 괜찮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주봉 단위로 놓고 보시면 크게 무리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단가보다 조금 더 올라왔지만 아쉬워할 필요는 없죠. 또다시 공략 범위를 가져가니까요. 거기에 현대글로비스 다시 한번 어제 4% 급등 이후에 오늘 장중 7%, 8% 움직임. 굉장히 탄력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운수 창고의 흐름이라든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뭐 기계 쪽의 두산그룹주들 또 전기전자 업종의 강보합 수준의 흐름 이제 에너지 응축에서 이제 시세 분출 빵 나올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 LG화학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LG화학이 너무너무 많이 급격하게 눌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상 최대치 신고가 대비해서의 눌림폭은 그렇게 버거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흐름 중에 의약품 쪽의 흐름도 조정이 좀 심화되어 있고 그리고 전거래일 대비해서도 의약품의 조정 그죠? 음식료의 조정 또 의약품의 흐름의 눌림목의 흐름 그리고 화학업종의 LG화학의 눌림 이러한 부분들 또 전기전자 업종이 전혀 미동을 못했던 부분들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이제부터 본격 랠리 다시 나올 수 있는 위치다. 그러면 윤정두가 말씀드린 업종의 기준은 뭐예요? 전기전자 업종. 왜? 실적이 일단 뒷받침된다. 두 번째는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악재 요인으로 인식되는 내용들이 있죠. 어떤 거가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서 주가를 누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두 번째는요. SK하이닉스 기준에서 어떻게? 인텔의 랜드 사업 부분에 대한 인수 이러한 부분들
악재 요인으로 인식을 잡아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주가는 전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삼성전자의 경우 62,800원의 자성 최대치 고점 대비 뚫려 있는 폭이 제한적이죠. SK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3월 이후에 8만 원대 중반에서 계속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한 SK하이닉스의 흐름도 이제는 에너지가 응집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이 많이 판다. 기관이 매도한다. 거짓말쟁이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 얼마? 56%.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 얼마? 49%에 달합니다. 근데 뭘 얼마나 팔았다고 요만큼 판 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삼성전기, LG전자의 흐름 눌려져 있습니다만 그들의 누적 수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뭐 삼성 SDI야 뭐 올 초부터 해서 2차 전지 관련된 랠리, 폭발적인 랠리 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기전자 업종이 응집돼 있던 흐름에서 지금 미국 시장 쪽에서 IT의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냥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이에요. 근데 분위기는 뭔가 나스닥이 급락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아니,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의 기준, 실적 뒷받침되는 전기전자 업종 보시고요. 두 번째 기준에서는 여전히 LG화학은 오늘 굉장히 크게 밀렸습니다만 여전히 화학업종 그리고 자동차 오늘 좀 움직임을 줬죠. 자동차, 실적 뒷받침되고 있는 자동차. 거기에 오늘 그냥 금융주들 탄력받았습니다. 금융지주사. 또 뭐가 있을까요? 의약품은 살짝 놔주자고 말씀드렸고, 그죠? 그리고 서비스 업종의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도 조금 놔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코로나19의 종식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개별 업종 대표주 기준에서 뭐 오늘 같은 경우 항공주라든가 카지노 종목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레저, 여행 이런 쪽에 그럼 들여다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들의 흐름이 오늘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란 말이에요. 일본 기준에. 겁내지 마십시오. 오늘 같은 날 사실상 따라붙는 게 아니고요.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질 때 주봉을 놓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갭상승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갭상승 이후에 양봉의 흐름에서 꼬리가 살짝 달리는 모습이 연출됐겠죠.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그 꼬리를 감싸 안고 돌리게 된다면 업종 대표주가 갭상승이 크게 나왔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음봉으로 미끄러졌지만 전 거래일의 캔들을 훼손시키지 않았다는 거 그거 굉장히 긍정적이죠. 아마 이 말씀 드리면은 와 대한항공 나 오늘 사서 고점 대비 손실 났는데 어우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완전하게 다행스럽다는 생각하는 교육을 받으셔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윤정도도 몰라요. 그 꼬리 부분, 음봉 부분이 계속 밀고 내려갈지를. 내일 기준에서부터 거래량 수반되면서 주봉상의 꼬리를 감싸는지 그런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업종, 업황의 흐름에 있어서 운수장비라든가 이런 쪽까지도 전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 긍정적인 시장의 변동성 매매가 아닌 이제는 추세 매매의 강세. 변동성 매매라는 거는 하루에 그냥 10%, 20% 움직임 속에서 수익률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추세 매매라는 거는 정상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기준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이후에 지난주까지 신규 상장 종목의 변동성도 컸고 또 오늘 기준의 의약품의 변동성도 엇박자의 흐름에서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내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변동성 매매 요만큼 일부 소액만 들어가서 교육받고 수익 내고 재미 붙이고 행복해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증시의 흐름이요? 아니 불과 2주 전만 해도요.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2주 전만 해도 요자락 정도 가지고도 굉장히 위축돼 있으셨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 보면서 요자락 정도 놓여져 있을 때. 근데 이것이 다우지수는요.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깊이 있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온라인상에서 이런 교육을 해드릴 텐데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만 더 크다. 결론적으로는 S&P 500 지수나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S&P 500 지수의 흐름 어때요? 요자락에 놓여져 있을 때 무슨 대세하락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악을 쓰고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겁을 주고 종목을 우량 종목을 투매하게끔 유도하고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IT 종목,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대손 충당금 책정한 부분이 그게 무슨 굉장히 큰 악재있냐. LG화학에 어제까지 폭등 나오다가 오늘 좀 크게 밀려내려간 LG화학의 물적 분할이 무슨 굉장히 큰 악재 요인인 양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투매에 빠지게끔 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돌려져서의 흐름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지난해 종가 대비해서 조정을 받을 때에도 지난해 종가 대비해서 크게 미끄러진 게 없죠. 아니 올해는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또 경기도 코로나19 때문에 둔화됐다라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종가 대비 조정받았을 때 종가가 그 수준 혹은 그 위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업종 대표주의 기준, 대표 업종, 시장을 끌고 가는 대표 업종 미국에서 어느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업종이라면 미국은 나스닥 기술주의 흐름이었죠. 기술주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2019년도 종가의 기준 대비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 조정을 받았을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겁을 줘서 투매하게 한 그런 채널 뭐 하려고 보세요.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채널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쭉 보시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도 마찬가지죠. 지난해 종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자락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 어제 음봉으로 일봉상 떨어져 내려왔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10월에도 사상 최대치 고점, 11월에도 사상 최대치 고점.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9월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10월에 잠시 주춤거리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다시 사상 최대치 고점 뚫었죠. 언제? 어제 뚫었습니다. 새벽에 뚫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그냥 그 이전에 10월 달에도 사상 최대치 고점 그리고 어제도 사상 최대치 고점 비록 일봉상의 음봉으로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양봉의 기준에 월봉 폭등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공화당 쪽의 정책에서 민주당 쪽의 정책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흐름이라 할지라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급격한 정책적인 혼란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안도 랠리가 일정 범위 나타나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유럽의 경우에도 그 가격 반발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마 안 움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2007년도 고점, 그 2007년도 고점 75% 강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얼마요? 3,500포인트 위쪽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디커플링 상태 빠졌죠. 언제부터? 2018년부터. 그 2017년도에는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흐름이 다소 밋밋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2007년 고점 대비해서는 월등히 35% 이상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대만 지수 어떻습니까? 기술주 위주로 설정이 되어 있죠. 대만의 지수 최근 들어서 다시 랠리가 연출이 됐다. 그럼 국내 증시 잘 보세요. 국내 증시 흐름은 2018년도 1월 고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요 기준이 얼마? 26%의 폭등 랠리. 26%. 1년에. 2017년도 1년에. 이때 26% 폭등 랠리 나올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따진다면 30%요 수준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끌고 간 것이 얼마요? 11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움직인 게 얼마에 100%.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끌어간 게 얼마에 130%.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끌어간 게 얼마에 190%. 요 흐름에서 그러고 나서 눌려져 있을 때 다소 과도하게 우리나라만 유독 디커플링 상태가 나온 거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장을 돌리려는 흐름, 그 돌리려는 흐름에 IT 종목이 다시금 2600포인트 위쪽의 흐름으로 연출이 됐고요. 의약품과 서비스 업종이 동반적인 흐름이 나왔죠. 근데 지금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어때요?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 온도는
전기전자 업종 아유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사실상 쇠뇌가 돼버린 거예요. 채널 돌리면서 쇠뇌가 된 겁니다. 왜? 삼성전자가 이 당시 고점 대비해서도 올라와 있는 올해 1월 달에 삼성전자 고점 뚫어버린 거죠. 얼마? 62,800원. 무엇을 바탕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지금 눌려 있어 봐야 6만 원이란 말이에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근데 뭔가 삼성전자가 못 움직인 것처럼. 또 하이닉스 기준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이닉스 고점 10만 원을 훌쩍 넘겨놨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눌려있는 폭이 8만 원대 중반 후반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굉장히 하이닉스가 약세를 띠는 것처럼 그런 체감 온도를 가지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기와 LG전자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 왜? 또 말씀드립니다. 실적이 뒷받침된다. 삼성전자의 2016년 이후에 사상 최대치 실적, 하이닉스의 2016년 이후에 사상 최대치의 실적, 그것을 바탕으로 순이익, 유보금의 확보, PBR의 안정적인 흐름,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주력주를 설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의 기준에서 포트폴리오 채우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황, 야간 교육이에요. 야간 교육 방송에서 매일매일 시황, 매일매일 똑같은 시황, 매일매일 똑같이 여러분들께 시연시켜드리죠. 각국의 글로벌 정부의 주요 국가의 정부 그리고 주요국의 중앙은행의 정책들이 일단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경기가 좋아질 때는 다시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또다시 추가적으로 내놓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 요인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자. 거기에 화폐 가치의 훼손 때문에 치고 올라오는 이 랠리를 유동성 랠리를 포기할 수 없다. 거기에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 승기가 잡히면 예전 같으면 와 IT주 빌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실리콘밸리 와 어마어마한 전기전자 업종 IT 종목에 대한 수혜 이것을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세제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 때문에 IT 종목군들이 눌림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원래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부터 긍정적으로 진행돼 왔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이 악재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IT 업종의 흐름 그것을 바탕으로 시장의 랠리 그것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강세 그 흐름이 추세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들을 야간 교육 이후에 노란톡 국민톡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때 이 내용도 들여다보시고 이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자료 내용도 받아보시고 거기에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어떻게 드려요? 개장 전에 종목군에 대해서 올려드리죠. 어제 기준 또 11월 6일의 기준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군으로 설정이 됐었잖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쉽진 않았습니다. 거기에 제일약품을 오늘 따라 붙으신 분들은 굉장히 버거운 또 윤정도는 분명히 1조 이상짜리 종목에 대해서는 10% 이상 따라붙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오늘 제일약품 10만 원이 이탈되면 오히려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중 상한가까지 찍어줬던 제일약품.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을 교육만 받으시면 전체 다 뽑아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변동성 매매에 완전한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수요일 날은 월요일처럼 HMM처럼 극대형주에서의 어마어마한 변동성 그리고 교육용 종목에서의 상한가 행진 이런 부분들 다 잡아내셔야죠. 윤정두 6666 이번 주에 6개의 상한가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노란톡 국민톡에 오픈 채팅방에 윤정두 이름 검색하시고요. 윤정두만 넣으시면 사칭방이 너무 많아요. 6666 같이 넣으시고요. 찾아오셔서 자료 받고 또 종목 개장 전부터 상한가 갈 종목 잡아서 수요일만큼은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미리 들어와 계신 만 분의 분들, 만 명의 고참분들, 선배분들 채팅방에 능동적으로 윤정두 6666 추가적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